우리가 살찌기 쉬운 사람들의 특징들을 알아봤죠. 그죠? 근데 살찌기 쉬운 사람들의 심리 상태도 있을까요? 뭐야 그게? 놀랍게도 있습니다. 어? 근데 여기서 에이 그래봤자 무슨 죄책감을 잘 느낀다, 배고픈 걸 못 참는다, 욕구를 통제 못한다 이런 뻔한 얘기를 할 거죠. 그니까. 아닙니다. 조금 더 특별한 것들을 가져왔는데 많은 분들이 해결되는 심리 상태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럼 공감하시나요? 공감합니다. 오. 까보시죠.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바로 보상 심리가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상 심리는 다이어트 할 때 중요한 거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욕구를 통제하고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보상 심리 욕구는 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거 하면 이걸 무조건 해야 돼. 이런 게 좀 많이 각인돼 있는 사람들이 살이 찌기가 쉬워요. 왜냐?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나 오늘 열심히 했으니까 먹어도 되겠지. 그치. 근데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과제에 비해서 내가 쌓은 업적에 비해서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심리가 강한 사람들이 살이 찌기가 쉽고 다이어트에 성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즉각적인 보상이 없잖아 사실. 그렇죠. 왜냐면 다이어트는 쌓은 업적보다 보상이 적어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치. 왜냐? 내가 쓴 에너지보다 들어오는 영양소가 적어야 살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의 업적이 보상보다 적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내가 살면서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보통 어린 시절에 너무 보상에 대한 달콤함을 빨리 맛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로 교육을 잘한 거거든. 얘가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도록 조금만 잘해도 그치. 칭찬을 엄청 많이 해주고 많은 보상을 줬는데 이게 조금 여리게 발전을 한 거지. 좀 강인하게 큰 사람들은 그래? 그럼 내가 엄청나게 노력해가지고 내가 세계 정복을 할 거야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만큼만 했지만 난 이만큼 보상받아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보상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조금 내가 쌓은 업적을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게 스트레스가 올 수도 있지만 옛날만큼 너무 내가 한 거에 과대 해석을 하면 안 돼. 이것만 하면 이것만 해도 돼. 굶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잖아. 오늘 진짜 운동 조졌다고 생각했는데 안 조졌잖아. 오늘 일어섰잖아. 멀쩡히 걸었다니. 그러면 안 돼. 그런 걸 좀 냉철하게 판단만 할 수 있어도 이 보상 심리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옛날엔 너무 느슨하게 작동을 했던 거야. 그러면 안 돼.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빠릿빠릿하게 할 필요가 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바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왜? 민감한 사람 중에 마른 사람들 엄청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연예인이나 아니면 뭔가 예술하는 사람들 다 말랐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좀 인지를 잘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이 여기서 민감한 사람들은 외부의 자극에 좀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맛에도 민감하겠죠. 맛있는 걸 먹으면 어떻게 느낄까요? 조금만 맛있어도 어떻게 느낄까요? 많이 먹고 싶겠죠. 물론 부류가 있겠지. 살이 찌는 사람 중에 민감한 사람들은 맛에 민감하고 그리고 뭔가 이런 다이어트에 대한 부담감, 이런 스트레스에도 민감하다는 거죠. 그치. 근데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살이 찌기가 쉽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해요? 민감하게 태우는 걸 어떻게 해? 이건 그래도 능력이잖아. 약을 해? 덜 민감해지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건강적으로도 지양해야 됩니다. 그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도 조금 이 민감성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돼. 그 뭐냐, 예술가들도 통제를 하는 예술가들이 있고 통제를 못하는 예술가들이 있잖아. 근데 통제를 하는 예술가들은 어떤 느낌이에요? 나만의 공간에서만 민감하지. 딴 사람들한테 막 지나가던 사람들한테도 막 그러면 안 돼요 막 이런 예술가들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절제할 줄 알고 이런 느낌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 이런 민감한 사람들은 절제만 조금만 하려고 노력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바꿔요. 왜냐면 그 절제하는 거에서도 민감성이 발휘되기 때문에. 왜냐? 절제하는 나 괜찮아. 근데 여기서 틀어지는 나 민감하니까 안 괜찮아. 그러니까 민감성에 방향을 틀어줘야 되는 거예요. 초점을 바꿔야 되네. 그렇게만 해도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는 반대로 무감각한 사람이에요. 왜 예민한 사람도 살찌고 무감각한 사람은 왜 살이 찌는데요? 맛이 안 느껴져서 계속 먹나? 그런 것도 있고 나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지금 정말로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현대인 중에서 정말로 많아요. 그치, 왜냐면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별로 없잖아. 그죠. 다 자기를 돌아볼 시간도 없고 스트레스 그리고 피로 이런 것들을 많이 겪다 보면 이런 사이클 속에 있다 보면 사람이 무감각해져요. 그래, 그리고 집 가면 8시인데 스트레스 어떻게 풀 건데? 그죠. 그리고 뭔가를 먹을 때도 별로 안 즐거워. 뭔가를 할 때도 별로 안 즐거워. 그런 거 하면 할수록 뇌가 죽습니다. 손쉽게 뇌가 죽어요. 감각이 죽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뭘 먹든 상관없고 그냥 뭘 먹든 입에 들어가면 그만이고. 근데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방향이지만 방향이 좋다면
살이 빠지겠지. 그지? 왜냐면 먹을 거 필요 안 없어. 먹어.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또 방향이 조금 다른 사람들은 뭘 먹어도 별로야. 이것도 먹고 싶어. 근데 뭐 맛이 별로야. 또 이것도 먹고 싶어. 욕망이 충족이 안 되네. 그치. 근데 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내가 이만큼 먹었는데 이만큼 먹었나? 그지? 이런 거가 엄청 심각해요. 이런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눈 뜨고 봤는데 이만큼 먹고 있더라. 그치.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나에 대한 나 자체를 바라보는 감각이 무감각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 무감각해지는 원인을 찾아서 극복을 해야만 해요. 일단 넷플릭스 보면서 밥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사람마다 정말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치. 뭔가 큰 일을 겪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사람들이 실연에 빠져가지고 폭식을 하고 맞아. 몸이 망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뭐 아니면 어떡해? 뭔가 실패를 해가지고 그 원인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무감각한 사람들이 정말로 고치기가 힘들어요. 앞에 두 가지는 그래도 고치기가 쉬웠잖아요. 방향만 틀어주면 되니까. 근데 이건 방향을 튼다고 되는 게 아니야. 방향을 틀고 내가 그 방향으로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그 원인부터 제대로 마주볼 생각을 해야 되죠. 내가 왜 무감각해졌는지. 근데 이 중에서도 그냥 피로해서 스트레스를 주무세요. 받아서 이런 사람들은 고치기가 쉽겠지. 주무세요. 넷플릭스 보지 말고 자라고요. 핸드폰 하지 말고 자라고요. 그래 나 맨날 막 이상한 생각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왜 그랬지 이러면서 일어나. 그러니까 아침이나 점심 그냥 우물우물 씹으면서 가잖아. 그리고 또 이제 저녁에 다시 고민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차전 네 번째로는 바로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바로 타인에 대한 회피와 기피예요. 이게 뭐예요? 현대인들이 왜 타인을 기피해요? 그러니까. 타인을 많이 신경 쓰는 거지. 그게 왜 기피야?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잘 작동되면 타인 앞에서 잘 보이고 싶어서 다이어트가 제대로 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그치? 이게 또 방향이 다르면 타인이 있는 곳에서만 다이어트가 되게끔 설정이 돼요. 밖에서만 적게 먹는 거야. 그럼 타인이 안 보는 장소에서는 어떻게 돼? 폭식하지. 폭식을 하겠죠. 타인 앞에서 있을 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가 타인이 없는 곳에서 폭발을 하게끔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내려놓으세요. 이런 사람들은 내려놓고 그냥 타인이 있든 없든 그냥 꾸준하게 하면 돼요. 그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잘하는 거예요. 타인이 있든 없든 먹을 거 먹고, 타인이 있든 없든, 타인이 보던 말든 운동하고. 근데 맞아. 이런 거에서 무감각해져도 돼. 왜냐? 저는 그런 거에서 무감각한 사람이에요. 제가 사실 어색한 사람이랑 있으면 밥을 잘 못 먹어요. 그죠? 그 다이어트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낯을 가려서. 그치? 근데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불편한 사람이어도 먹을 건 먹어요. 맞아.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제가 45kg 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타인에 대한, 물론 타인을 무조건 마이웨이 그런 게 아니고 엄청 그냥 타인이 뭐라 하든 내 갈 길은 가는 사람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냥 우직하게. 맞아. 어떻게 보면 정말 존버. 멍청한 놈인데 존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존버 타는 거야. 남들은 다 그거 다 상장 폐지됐어요 하는데 묻다 보니까는 그냥 있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를 하기가 편해요. 그치.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짜르륵 살펴봤잖아요. 어때요? 느낌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겪을 수 있는 심리 상태거든요. 그래. 근데 왜 나는 살이 안 빠져? 바로 그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치. 아까도 말씀드렸을 때 계속 말하는 게, 어떤 사람들은 이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어도 살이 빠져 있고 마른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보상 심리가 강한 사람이고요. 그죠?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무감각해지기도 하잖아요. 맞아. 근데 왜 이분은 10kg를 뺐고 저는 왜 45kg를 뺐을까요? 바로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내 다이어트의 올바른 방향성 쪽으로, 이걸 심리 상태를 고치라는 게 아니에요. 심리 상태는 고치는 게 아니고 방향성을 돌리는 겁니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방향만, 핸들만 내 인생이죠. 그래. 내 인생 핸들을 돌릴 수만 있으면 이건 쉽잖아요. 결심하는 게 힘들 뿐이지. 그것만 하면 살이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빠이!